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연결하겠습니다. 임소구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미국 채권 시장이 쉬면서 전반적으로 조용했는데요. 해외 선물 시장 동향 흐름 짚어주시죠. 네, 미니다우 선물 차트 보시면서 어제 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이 재앙 부리는 날이 이제 베테랑스 데이를 이제 맞아서 은행과 관공서 등이 이제 휴무에 들어가면서 경기 지표 발표는 없었는데요. 이제 영국 실업률이 5.3%로 예상치보다 0.1% 좋게 나왔긴 하지만 이제 시장에 큰 움직임을 주는 큰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시장도 별다른 큰 움직임 없이 이제 0.33% 하락한 17,651선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유로화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로화는 이제 한 3주간 거의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1.13선에서 1.06선까지 빠진 모습입니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로화 약세 기조가 이렇게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주최 그 공개 토론회에서 이제 통합된 은행 감독이 필요하다고 그런 연설을 했지만 추가 양적 완화 관련된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드라기 총재가 이제 12일에 오늘 밤에 있을 유럽 의회에 출석해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예정인데요. 유로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꼭 실시간 뉴스 통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유 선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유 선물은 이제 어제 1.28% 하락한 43.07에서 마감하면서 여섯 개째 음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지나 이제 내일 새벽 1시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EIA 주간 원유 재고의 증가 우려가 이제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그 미국 석유협회 이제 주간 원유 재고가 640만 배럴 증가로 이제 전문가 예상치가 100만 배럴 증가를 이제 예상치가 나왔던 거에 비해 훨씬 더 크게 웃돌면서 이제 오늘 발표될 주간 원유 재고 역시 또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폭을 기록할 수 있을 거란 그 우려 때문에 유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 아랫부분을 좀 천천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단 룸이 얼마나 또 남아 있는지 계산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원유 선물을 움직이는 요인들을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예. 저번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원유 가격이 다시 또 박스권 하단으로 또 내려오면서 한 번 더 원유 선물 가격에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부터 다른 현상들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요적 이제 요인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원유는 일단 인류가 쓰는 건 대표 에너지 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과 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지 기계를 돌리고 또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작용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제 계절적 수요 패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솔린은 4월에서 6월 정도에 수요가 높고 난방유는 10월에서 12월 정도 이렇게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공급 쪽 요인으로는 이제 생산 능력, 시추 능력이라든지 오펙의 공급 정책에 이렇게 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제 오펙에서 이제 내년 원유 산유량이 여전히 높을 것이다 이런 레포트가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오펙의 정책들이 이제 원유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아우른 요인 중 하나가 또 저번에 재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서 이제 한 주간의 원유 재고를 발표합니다. 이제 원유, 가솔린 상품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이제 재고를 이제 몇만 배를 감소 아니면 몇만 배를 증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는 이제 전문가들 예상 재고 수치가 나오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선행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가 발표되는 순간 이제 그렇게 급등락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원유에는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석유 자원은 이제 대부분 중동 지역에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자원이 이제 국제 정치적인 상황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중동 지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안정적으로 이제 원유를 수출하고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곤 합니다.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러시아 등 이런 그런 기타 산유국들이 이제 원유 생산 규모가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으로 매우 높게 기록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역시 과잉 공급 우려로 하락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관된 경제 지표들은 아까 경제와 이제 밀접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뭐 경상수지, 뭐 경기 선행 지수 이렇게 그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유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지표가 또 부정적일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슈되었었던 이제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처럼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이제 경제 호황 역시 유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가치도 유가를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제 원유가 이제 달러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다른 통화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원유를 살 때 더 많은 달러로 이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가 소폭 줄어들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원유 유출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뭐 허리케인이나 뭐 그런 이상 기온 등 자연 재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셰일가스 같은 그런 대체 에너지의 등장에 또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였습니다.